그래서 오늘은 점프 투 파이썬 3장 제어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은 크게 조건문하고 반복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해라 이런 거고, 반복문은 엄청 많은 일들을 반복해야 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조건문, if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조건문은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돈이 없으면 걸어간다. 이런 거 뭐 일상이나 뭐 프로그램에서 특히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뭐가 있으면 뭐 하고 뭐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수학 시간에 순서도 이런 거 배운 거 생각나시나요? 배우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뭔가 시작해서 다이아몬드 형 여기서 돈이 있는가? 돈이 있으면 참이면 택시를 탄다. 거짓이면 없으면 걸어간다. 네, 이게 위에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순서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로 표현하면 훨씬 간단하고 되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초등학생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스크래치 코드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갑자기 보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혹시 스크래치를 배우신 분들은 이게 좀 익숙하시겠죠? 그래서 스크래치를 보면 money는 true, 그러니까 money라는 게 변수가 true, money가 있다고 일단 정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money가 true면 택시를 타고 가라가 나오고, money가 true가 아니면 걸어가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money가 true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라 이게 선택이 돼서 실행이 되겠죠. 무슨 소린지 지금 잘 모르셔도 아마 실습을 하면서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돈이 있으면 택시 타고 돈이 없으면 걸어간다, 이거를 한번 코드로 실습을 해서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문이 뭔지 여기 money는 true라고 불자료형, 지난 시간 배운 불자료형이죠. 이거를 money라는 변수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if하고 여기에 money, 즉 불자료형이 오게 되면 여기에 true가 들어간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money라는 true 값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실행해보면 이거는 이제 money가 true이기 때문에 이게 프린트 택시를 타고 가라 이 다음 줄 있죠. if 다음 줄 이게 실행이 된 거고, 만약에 이게 false면 어떻게 될까요? false면 걸어가라 라고 나왔죠. 즉 이게 if 뒤에 있는 이 money, 즉 if 바로 뒤에 있는 이곳이 true면은 바로 밑에 게 실행되고, 아니면 else라는 구문 밑에 있는 게 실행됩니다. 네, 이런 구조로 진행되는 게 조건문입니다. 네, 별로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기본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네, if문의 기본 구조 아까 살펴봤었죠. 들여쓰기, 여기서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조건문에서 if 아래쪽에 이렇게 들여쓰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오류가 납니다. 이건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 만약에 뭐 다른 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꼭 true라고 하면 이게 money가 true면 이 아래 요거에 요 두 문장이 실행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실행되는데 여기서 프린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여쓰기를 잘못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크게 상관을 안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파이썬 첫 시간 제가 설명드릴 때 잠깐 나왔었는데 이렇게 아예 신텍스 에러라고 해서 문법이 잘못됐다는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중요하게 이 탭 하나, 키보드의 이 왼쪽에 있는 탭 있죠. 이 탭을 누르면 이렇게 탭이 맞춰지면서 그 탭을 꼭 맞춰줘야지만 문법에 맞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실행하면 네,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네, 이래서 탭을 잘 맞춰줘야 된다. 네,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들여쓰기 오류를 하면 안 되고 들여쓰기는 꼭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그 if문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여기 if 뒤에 어떤 조건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결국에 불자료형 가지고 맞으면 이거 아니면 else로 가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국에는 불자료형이 되는데 이런 거 비교 연산자 아니면 이런 다른 연산자 이걸 사용해서 여기에 결국 불자료형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장에서 배운 걸 잠깐 복습해보면 그때 뭐 값이 있는 건 참이고 없는 건 거짓이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 불자료형이 true가 올 수도 있고 false가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뭐 1 이렇게 들어가도 이게 참으로 인식돼서 바로 다음 줄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불자료형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이게 맞으면 true가 나오고 안 맞으면 false가 나와서 결국 이 비교 연산자를 if문 뒤에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교 연산자 뭐 A는 1이고 B는 2 이렇게 정해주면 이 비교 연산자를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가 이 비교 연산자는 사실 이게 수학에서 배우셔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겠죠?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그래서 이거 설명 다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요게 이게 1이 있고 네 이렇게 있으면 이 오른쪽 게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물고기 입이라고 생각하고 막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게 물고기가 큰 걸 먹는다. 그래서 이 오른쪽 게 더 크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다 이건데 여기에 등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이 등호는 프로그래밍에서 이 등호는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넣는다의 의미였죠. 그래서 진짜 같다의 의미의 등호는 이렇게 등호를 2개 써줘야 됩니다. 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르다는 수학에서 보통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그어주는 거. 요거를 이제 뭐 키보드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프로그래밍에서는 느낌표하고 등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다의 의미입니다. 요거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다르다는 수학에서 보통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못 쓰니까 느낌표하고 등호 이렇게 쓰면 다르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표현할 때 항상 이 입부분 얘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등호를 써줍니다. 얘도 입부분을 써주고 등호를 써줍니다. 이게 반대로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등호하고 이렇게 쓰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실행이 안 됩니다. 신텍스 에러가 나는 거고 네, 요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뭐 간단한 건데 그래도 이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뭐 조건문이랑 바로 같이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이게 A가 B가 더 크죠. B가 2니까. 그래서 이걸 실행해보면 당연히 택시를 타고 가라. 즉 이게 참일 때 이게 true가 되니까 이 밑에 게 실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가 되면 이게 false가 되면서 걸어가라가 나오겠죠. 네,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봤습니다. 뭐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겠죠. 크거나 같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이렇게 뭐 A가 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을 쓰게 되면 이건 참이니까 다시 택시를 타고 가라 이게 출력이 되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코싱 유튜브님 악어로 했고 저는 물고기로 배웠었는데 악어였군요. 일단 이렇게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요거는 비교 연산자를 써서 결국에는 이제 true, false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f문 안쪽에 넣어서 어떤 걸 실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문도 한번 해볼까요? 네, 머니가 2,000원, 머니에 2,000원을 넣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배운 거 있죠? 그 악어, if. 그럼 얘가 크다는 거죠. 머니가 더 크다는 건데 3,000원보다 2,000원이 큰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false라고 불자료형으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배웠었죠. if false면 이 다음 줄이 아니라 else에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네, 이거를 한번 다시 돌려서 이대로 실행을 해봐도 네, 걸어가라가 실행이 됐죠. 그러면 이 등호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등호를 바꾸면 이게 참이 되죠. 2,000원이 3,000원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네, 택시를 타고 가라.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거는 그냥 구문 쓰는 것만 익숙해지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nd, or, not 이런 구문도 있습니다. and, or, not 이건 또 되게 많이 쓰이는데 네, 머니 이거 아까랑 거의 연장선인데요. 머니가 3,000원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나오는데 이렇게 바꾸면서 해볼게요. 얘는 false가 나오죠. 근데 or라고 있어요. or 카드라고 돼 있는데 카드는 1이죠. 아까 배운 거 PPT를 잠깐 또 다시 보면 요거 있죠. 여기서 값이 있으면 참이고 없으면 거짓이고 이런 거 있었죠. 근데 1일 때가 참이고 0일 때가 거짓이에요. 즉 얘는 카드가 즉 true랑 결국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false or true라는 말인데 or의 경우에는 이게 실행을 해보시면 이게 택시를 타고 가라가 나왔죠. 즉 이게 결국에 전체가 true로 바뀐 겁니다. 그럼 다시 이걸 살펴보면 or라는 거는 이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이게 true로 바뀝니다. 그리고 둘 다 false면 해볼게요. 둘 다 false면 네, 걸어가라가 나왔죠. 즉
false or false면 이게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or의 경우에는 이 양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 됩니다. 그리고 or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 모양, 이게 or라는 표시인데 이게 엔터 위에 있는 이 원이랑 백슬래시 이 표시 있죠? 요거를 시프트하고 누르면 이렇게 바 모양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or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and의 경우에는 한번 실행하면서 볼게요. and에는 true하고 false가 있었는데 걸어가라가 나왔죠. 즉 and면 이 왼쪽 오른쪽 이 둘 다가 true여야지 true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true and true가 되어야지 이제 true가 돼서 이 택시를 타고 가라가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and는 둘 다 true여야 된다. or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된다. 그러면 not은 뭐냐? true가 있으면 not을 앞에 붙인다면 true의 반대가 돼서 false가 되고, 여기에 false가 있다면 not false는 뭘까요? true로 바뀌겠죠. 즉 얘를 실행해보면 프린트 택시를 타고 가라, 이게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not을 붙이게 되면 이 뒤에 게 바뀐다. true였으면 false로, false였으면 true로 바뀐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거 좀 여러 가지 봤었죠? 이 중에 이게 and에 따른 표시입니다. 다시 보면 and, 아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true, and하고 tru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는데 이 and 대신에 shift하고 7번을 쓰면 요 and 있죠? 이것도 같은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생을 눌러보면 네, 택시를 타고 가라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true였기 때문에 and로 붙이면 true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5월의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 and면 둘 다 참이어야 참, not은 이 뒤에 게 바뀐다. 그리고 in하고 not in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쓰냐면 if 뭐 1, in, 1, 2, 3 네,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는 뭐 리스트나 튜플이나 뭐 이런 자료가 여러 개 있는 자료형 있죠. 그게 이 오른쪽에 들어가고 in 왼쪽에는 그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즉 이 어떤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이 리스트에 이 왼쪽 게 안쪽에 있냐라고 해서 진짜 직관적으로 i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1, 2, 3 중에 1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라가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not는 뭘까요? not는 그 반대겠죠. 그러면 1이 이 오른쪽 리스트에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1이 이 오른쪽 리스트에 not in이니까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없지가 않으니까 걸어가라가 나오겠죠. not in은 in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1이 이 오른쪽 리스트에 있지가 in이 있다니까 있냐가 아니라 있지 않냐? 안 있냐? 네, 안 있냐가 맞겠네요. 안 있냐. 네, 안 있냐 하면 걸어가라가 되겠네요. 네, not in과 in의 기호는 따로 없어요. 네, 정소율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not in과 in의 기호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in하고 not in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네, 조건문에서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게 설정하고 싶다면 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프린트를 저희가 이렇게 넣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됩니다. 즉 여기에 패스라고 하면은 패스라는 이 구문은 그냥 지나가라,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지나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네, 이게 지금 true죠. 전체적으로 true기 때문에 이 아래 이 구문이 실행돼야 되는데 뭐 별다른 걸 넣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패스라고 입력하게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말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이 항상 두 가지만 있진 않겠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카드가 있으면 택시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elif라고 elif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아까는 이렇게만 실습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elif라는 게 추가되면 아까 그 예제를 구현한 거죠. 머니가 포켓에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포켓에 배열 중에 리스트 중에 머니가 없죠. 그래서 이걸 여기로 가지 않고 그 다음 구문으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돼 있었으면 else가 실행됐을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조건을 줘서 카드가 있으면 택시를 타고 가라 라는 그 조건을 하나 더 줬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카드는 현재 true이기 때문에
elif라는 조건에서 카드가 true여서 이게 실행이 되겠죠. 네, 실행을 해보면 네, 택시를 타고 가라가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if 요거가 지금 false였죠. 머니가 없으니까 false고 카드를 false로 놨기 때문에 elif라고 된 이 구문에서 이것도 false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false면 다음 걸로 넘어가고 false면 넘어가고 false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if money 이게 false니까 그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카드가 이 true인지 false인지 봐서 false니까 또 다음 걸로 넘어갔죠. 그래서 A가 결국에 true니까 이게 실행됩니다. 재생을 눌러보면 AA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즉 이게 true가 될 때까지 하나씩 실행해보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다 false다, 이 A까지 false면 모든 게 false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에 안 걸린다 라고 하면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else가 실행됩니다. 원래 다른 언어에서는 else, if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근데 이것도 길어서 그런지 파이썬에서는 그냥 ALIF 이렇게 씁니다. 훨씬 더 간결하고 짧게 쓸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의 마지막 조건부 표현식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구문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재생을 해보면 이제 success가 나오죠. 이거 다시 복습하자면 스코어가 70이기 때문에 여기서 true가 나왔죠. 그래서 true가 나와서 메시지는 success가 돼서 이게 나올 텐데 이거가 되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여러 줄 써야 되니까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나온 게 조건부 표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기에 메시지가 success라고 아예 성공했을 때 거를 먼저 써줍니다. 그 다음에 if하고 스코어가 60 이상인지 쓰고 이렇게 써주면 이 위에 거랑 이게 똑같은 식입니다. 이게 훨씬 더 간결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success 성공일 때 조건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써줍니다. 그러면 if 스코어가 60점 이상이면 이거고 아니면 failure를 넣는다. 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부 표현식이라고 그냥 한 줄로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이걸 실행해 보시면 네, 지금 똑같이 success가 뜬 걸 볼 수 있죠. 이게 다른 언어에서는 뭐 사망연산자 뭐 이렇게 표현해서 뭐 물음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거에 이제 파이썬 방식의 표현입니다. else 뒤에 failure 안 쓰면요. 네, 오류가 나네요. 조건부 표현식 할 때는 else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else일 때의 값을 또 써줘야겠죠. 뭐 이렇게 써줘야 조건부 표현식의 조건식에 맞는 그런 값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if문을 간단하게 한 줄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f문, 조건문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마쳤습니다. 에릭님 계속 좋아요 표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100 가자.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복문. 반복문은 뭐 나무를 10번 찍는다. 프로그래밍에선 특히 이런 일이 많겠죠. 뭔가를 반복적으로 엄청 수행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메일을 막 1000통을 보내야 된다. 프로그램 코드를 1000줄을 막 일일이 짤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10번 찍는다 라고 하면은 나무 찍기 1부터 2부터 3, 4, 5 해서 10까지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을 통해서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뭐 시작하면 찍은 횟수가 10번 이하일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어떤 식을 써줍니다. 그래서 10번 이하면 이게 참이니까 나무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찍은 횟수를 하나 늘려주고 뭐 또 찍고 또 찍은 횟수가 하나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찍은 횟수가 10이 돼버리면 이제 이게 거짓이 되면서 이 끝으로 가겠죠. 즉 이렇게 10번을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 번 어떤 구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스크래치가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크래치를 가져와 봤어요. 이런 찍은 횟수가 10번 이하일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문을 통해서 찍은 횟수를 안쪽에서 하나씩 올려주고 10번이 되면 이 조건이 false가 되니까 이걸 빠져나가겠죠. 이런 걸 반복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반복문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while이 있고 뒤쪽에 for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while문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구조로 보면 while하고 아까 if문이랑 거의 비슷하죠. if문처럼 이 while하고 조건문이 들어가고 조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불자료형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땡땡 한 다음에 수행할 코드를 또 마찬가지로 이 탭 되게 중요합니다. 탭을 맞춰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습을 해보면서 이게 while문이다
라는 걸 익혀보겠습니다. 여기 while문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배운 if문, 조건문이 여기 또 나오죠, 안쪽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탭을 하나 더 들여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if문에 속한 게 아니라 그냥 이 while문 문장 중에 하나일 텐데 if문에 따른 그 결과이기 때문에 얘는 탭 하나를 더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 쓰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세팅을 또 잠깐 켜보면 비안팡님이 파이썬에서 1 증가하는 거 플러스 표현을 안 쓰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파이썬에서 이게 트리히트 이런 식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못 쓰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원래 다른 언어에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A에 1 증가할 때 이렇게 플러스면은 A가 1 증가한다는 되게 약식 표현인데 파이썬에서는 이걸 못 씁니다.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하고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되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이 런 쪽에 디버깅이란 게 있습니다. 스타트 디버깅이라고 하면 한 줄씩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왼쪽에 보면 이렇게 빨간 점이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빨간 점이 나오는데 이 빨간 점을 쓰면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이제 디버깅을 하면서 이거 한 줄씩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 트리 히트에 찍어주고 한번 디버깅을 해볼게요. 스타트 디버깅을 눌러서 실행을 해봅니다. 네, 이걸 누르면 이제 뭘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파이썬 파일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뭔가 뭐 디버깅 어쩌고가 실행되면서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진행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실행을 하려면 스텝 오버를 누르면 네, 이렇게 다음 줄 한 줄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트리히트 여기 숫자가 지금 이 구문을 지나갔죠.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돼서 지금 트리히트가 1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문을 만나면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무를 한 번 찍었습니다 나왔죠. 이거 조금 늘려서 볼게요. 왜냐면 트리히트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위에 뜨죠. 여기 1이라고 뜨죠. 여기 손가락이 안 보이는구나. 네, 여기 1이라고 뜨죠. 그래서 이게 1이니까 여기 찍히면서 프린트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려면 이 디버깅을 찍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갔죠. 지금 넘어갔는데 if 여기에 걸렸는데 이게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while 문으로 돌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실행을 해볼게요. 다음 줄로 가면 트리 히트를 1 올려주니까 이게 2가 됐죠. 2가 됐고 또 하나 실행해보면 나무를 이번에 2니까 이게 들어와서 2번 찍었습니다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if문에서 이게 false니까 아래께 실행되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네, 디버깅을 함으로써 한 줄씩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색깔 친 부분이 지금 실행하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마우스 클릭하면서 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이거 찍히는 것도 실시간으로 하나씩 볼 수가 있죠. 마지막에는 이제 if문에서 트리히트가 10이 됐을 거기 때문에 10은 10이랑 같으니까 이 뒤에 나무가 넘어갑니다. 이 구문이 실행되면서 마치겠죠. 디버깅이 바로 넘어가 버리고 안 멈추네요 라고 미술음악 창작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아마 안 걸어서 그냥 쭉 실행이 된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면 딱 여기부터 보겠다 하고 디버깅을 딱 멈춰주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줄씩 그 다음부터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틀리님께서 if의 펄스는 while로 가는 거고 while의 펄스는 끝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 if의 펄스라고 다시 while로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while 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 while 문 안쪽에 있는 이 코드 있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 while 조건이 true라면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즉 while 이 뒤쪽에 이게 true인 이상 이거를 계속 실행합니다. if문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계속 모든 구문을 계속 실행합니다. 근데 이때 if가 걸렸을 때는 트리히트 10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이 된 거고 이걸 빠져나와서 여기가 10이 돼서 이게 드디어 이때 false가 딱 됐기 때문에 while문을 끝내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브레이크랑 컨티뉴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볼게요. 이것도 디버깅으로 찍어보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디버깅 다시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주고 런하고 스타트 디버깅을 해서 파이썬 파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버깅이 실행됩니다. 네, 여기에 딱 걸렸죠. 그럼 처음에는
이제 커피가 10이고 머니가 300입니다. 그럼 하나씩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커피가 하나 깎였죠. 그러면 커피가 지금 9가 됐습니다. 이렇게 디버깅 하니까 되게 편하죠. 9가 됐고 남은 커피의 양은 커피게임이다. 9개입니다가 찍히겠죠. 여기 돈을 받았으니 커피 줍니다. 이거 찍었고 남은 커피의 양은 9개입니다. 찍었고 커피가 낫이다. 여기 보면 커피가 그러면 낫이니까 이걸 반대죠. 지금 커피에 숫자가 있으니까 원래는 true인데 낫이 붙었으니까 반대입니다. 즉 false가 돼서 이 if 구문은 실행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if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빠져나와서 다시 while문으로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쭉 한번 계속 실행을 해볼게요. 커피가 이제 0개가 됐습니다. 0개가 되니까 이제 not 0개. 잠시만요. 이게 not 0개? 0개면 false. 예, 맞네요. 0개면 false인데 not이 붙어서 true가 되겠죠. 0이 false니까 not이 붙어서 true가 돼서 이제는 이제 안쪽에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실행하면 이제 커피가 다 떨어졌습니다를 출력하고 브레이크라는 그 문장을 실행합니다. 저희가 패스 아까 거기서 했었죠. if문에서. 근데 브레이크라는 구문을 실행하게 되면 사실 이게 쭉 진행되면 머니는 현재 아직 300원이 있죠. 머니는 300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배웠던 것대로 하면 이 머니가 300이라 true라서 계속 무한적으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 돈이 깎이기 전까지는. 근데 여기에 브레이크라는 구문을 만났어요. 그럴 때는 이 브레이크 때문에 이 while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보면 네, 이렇게 구문이 모두 끝나고 이제 종료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 구문이 돌면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게 아무리 while문이 true여서 계속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되면 이 구문을 빠져나간다.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라는 게 브레이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ntinue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디버깅을 해볼까요? run하고 start 디버깅 해서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a가 0부터 시작해서 while a가 10보다 작다. 이게 true죠. 계속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a에 1 올려줘서 a가 이걸 지나가면 이제 1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a는 a 플러스 1 했으니까 하나 늘어나죠. 그리고 2로 나눈 이거 기억나시나요?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배웠죠. 두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나머지죠. 즉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또 요약하면 짝수냐 이걸 묻는 거죠. 짝수인지 봤더니 얘는 홀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안쪽으로 이 컨티뉴가 실행되지 않고 그냥 찍어주겠죠. 프린트를 찍어주고 그래서 밑에 1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흘러가면서 컨티뉴를 아직 안 밟았습니다. 아직 컨티뉴는 안 밟았고 그냥 진행되면서 프린트가 찍어졌습니다. 다시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a가 2가 됐어요. 그러면 if문 이 안쪽에 이 구문이 참이 되겠죠. 이제는 컨티뉴가 실행이 됐죠. 네, 컨티뉴가 실행된 이 노란 줄 보이시죠? 이제 컨티뉴로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실행을 해보니까 이제는 프린트가 실행되지 않고 컨티뉴를 만나니까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컨티뉴는 while문 안쪽의 문장들을 쭉 수행하다가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이 밑에를 실행하지 않고 다시 while문의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즉 다시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는 홀수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다음에 a가 짝수여서 컨티뉴를 이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 아래로 더 이상 가지 않고 다시 위로 돌아갑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쭉 실행이 되면 그러면 결국에 컨티뉴를 만나는 건 짝수니까 홀수만 계속 프린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마지막에는 이제 a가 10까지 올라갔으니까 false가 되니까 그때서 이제 빠져나가겠죠. while문을. 네, 무한 루프는 무한 루프 계속 무한으로 실행해야 될 때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거는 실행하면 좀 과부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안녕. 네, 요런 구문이 있다고 하면 아까 배웠었죠. 이게 true이면은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했었죠. 즉 얘를 실행해보면 계속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게 그 종료하는 키보드 인터럽 하는 건데 컨트롤 C를 누르면 종료되고 그 전까지는 이게 무한정 실행됩니다. 이게 while 안쪽에 얘가 true이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실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가 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본 게 이제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for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for문의 기본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실습하면 좀 더 와닿으실 텐데 for라고 쓰고 그 뒤에 변수를 씁니다. 그리고 in하고 어떤 리스트 혹은 튜플 혹은 문자열을 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뭐지 싶을 텐데 간단히 뒤에서 또 보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리스트 아니면 튜플 문자열, 즉 어떤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1, 2, 3 이렇게 있으면 리스트나 튜플, 문자열도 그 인덱싱이 가능했죠. 이렇게 하나씩 자를 수 있었는데 여기서 in 변수라고 나온 건 여기서 하나씩 꺼낸 이 변수라는 게 여기서 하나씩 꺼낸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for문을 돌면서 이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게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실습을 해봐야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for문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문을 살펴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는 리스트나 아니면 튜플 아니면 뭔가 꺼낼 수 있는 거 있죠. 꺼낼 수 있는 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in 앞에 있는 i 이거는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하나씩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일단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 2, 3가 나왔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씩 돌면서 i에 꺼내고 그거를 프린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것도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i가 1입니다. 이걸 한 줄씩 실행해보면 이제는 한번 돌고 나니까 이게 2로 바뀌었습니다. 이 리스트가 있으면 여기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i에 넣고 그 i를 여기 아래 코드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1, 2, 3를 계속 순서대로 프린트하고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썼으면 이제 i를 더 이상 빼낼 게 없으니까 종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폼은 어떻게 쓰는지 대충 아시겠죠?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이 리스트나 튜플 어떤 게 있으면 하나씩 빼오면서 이 포문에 하나씩 i에 담고 그걸 출력한다. 이게 포문의 전형적인 구문이고요. 그리고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리스트도 되지만 리스트 안에 튜플이 들어있다. 이게 하나씩 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든 그냥 하나씩 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문도 그냥 한번 예제로 해볼게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꺼내올 수 있는 요소죠. A라는 게 리스트 안에 튜플, 이 2개짜리 튜플이 하나, 둘, 3개가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하나씩 빼와서 안쪽에 또 튜플을 쓰고 first하고 last 이렇게 썼었죠. 튜플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변수 선언할 때 a, b 이렇게 쓰고 1, 2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걸 딱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던 것처럼 이 a에 있는 걸 하나씩 빼오는 거죠. in 뒤에 있는 걸 이 하나씩 빼와서 여기 first와 last 여기에 변수에 담아서 이거를 각각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first와 last를 더했기 때문에 이 더한 값들이 쭉 출력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print first, print last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first last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뭔지 아시겠나요? 포문을 돌면서 이 A 안쪽에 있는 걸 하나씩 빼서 이거를 출력하는 그런 구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문은 어떤 구문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빼서 반복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판이네요. 요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를 같이 디버깅 하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이거 in 돼 있으면 이걸 하나씩 빼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디버깅 걸어 놓겠습니다. 디버깅 안쪽에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런하고 스타트 디버깅을 통해서 한 줄씩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걸렸습니다. 넘버가 처음에 0이었죠. 그러면 넘버 1 증가시켰으니까 넘버가 1이 됐고, 그리고 마크라는 거는 이제 마크스라는 게 이 리스트죠. 이 리스트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빼오는 거니까 마크는 90을 지금 빼왔겠죠. 여기 써있죠. 마크에 90을 빼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90입니다. 90인데 그럼 6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크죠. 그렇기 때문에 true 이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안쪽 구문이 지금 불이 들어왔죠.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걸 지나가면 1번 학생의 합격입니다 라고 하고 넘어갔죠. 네, 또 이제 다음 포문의 다음 마크는 뭘까요? 다음 마크는 당연히 25 이 다음 걸 빼왔겠죠. 여기 보시면 마크에 25 써있는 걸 볼 수 있죠. 즉 90 한번 빼왔고 그 다음에 25 빼왔는데 25는 60보다 작죠. 즉 얘가 false이죠. 그래서 false니까
이 안쪽 구문이 실행이 안 되고 else 구문, 이 아래쪽 구문 얘가 실행이 돼서 이번 학생은 불합격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넘버가 계속 1씩 증가하니까 지금 0번부터 계속 1씩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아시겠나요? 네, 다시 또 하나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넘버는 지금 1 증가해서 넘버가 3이 됐고 3번 학생이 된 거죠. 3번 학생은 이제 세 번째 67을 여기 빼왔겠죠. 그럼 67이 60보다 크죠. 그러면 이제 이 안쪽 코드가 지금 불 들어왔죠. 안쪽 코드가 실행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3번 학생은 합격입니다 하고 뜨죠. 쭉 빠르게 진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걸 하나씩 마크라는 변수에 빼서 담아서 이걸 비교해서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위에 거 아래 거를 출력해주는 그런 구문이었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혹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볼까요? 막스 배열에서 이 순서가 있는데 1번 학생 이후로 2번 학생은 25점이라고 넘어가는 건가요? 막스는 증감 연산자가 없는데 좀 다른 언어에 안 나오는 포문의 개념이라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막스라는 게 이제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여기 들어간 건데 이 포문은 저희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서 배우는 포문이랑 조금 달라요. 뭐 i가 있어서 이 인덱스별로 하나씩 증가해서 빼오는 게 아니라 파이썬에서 포문은 이런 리스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순서대로 이걸 하나씩 자동으로 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 for i 해가지고 i를 증가시키는 이런 게 없어요. 더 쉽죠. 이게 향상된 포문, 자바에서 뭐 향상된 포문을 보통 이렇게 for each 해가지고 이런 어레이 리스트나 이런 데서 하나씩 빼서 쓰는 게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에 향상된 포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별도의 인덱스 필요 없이 하나씩 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for문과 continue. continue는 아까 while문에서도 나왔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얼른 해볼게요. 네, 이게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한 줄로 썼잖아요. 원래는 이거랑 같은 의미인데 이런 경우에 그냥 이거 한 줄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땡땡 뒤에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보기 위해서 이걸 일단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넘버 이게 하나씩 돌면서 마찬가지로 얘도 마크도 이 리스트 걸 하나씩 빼와서 하나씩 도는 거죠. 그래서 마크가 60 이하일 때는 continue라는 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이렇게 살펴보는 것보다 디버깅 해보는 게 제일 낫겠네요. 네, 이제 여기에 걸렸죠. 처음에 넘버는 0이었습니다. 0이었다가 1이 증가하면서 2주를 지나가면 1이 됩니다. 그럼 1번 학생에 대한 수행을 하는 거죠. 1번 학생 마크는 60 이하인가? 마크 얘를 빼왔겠죠. 처음에 90을 빼왔을 텐데 얘가 60 이하인가? 라고 하면 아니죠.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출력합니다. 즉 continue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데 continue에 걸리지 않고 그냥 이걸 수행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이제는 25점을 빼왔습니다. 이거 끝났으니까 25점을 빼왔고 넘버를 1 증가시켜서 이제 2번 학생에 대해 다루는 겁니다. 2번 학생은 25점이죠. 25점이면 이게 true가 돼버리죠. 이제는 true가 돼서 continue가 아까 이걸 제가 변형시켜서 그런데 요 줄에서 continue가 실행이 된 겁니다. continue가 실행이 돼서 여기를 지나지 않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while문에서 기억나시죠? while문에서도 continue를 만났을 때 이 아래쪽 거를 다 생략하고 다시 위로 올라갔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continue에 걸리니까 이 아래 거 실행되지 않고 위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포문을 동작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3번 학생은 60점이 넘었기 때문에 아래가 나왔고 45점의 경우에 이제 continue에 걸리겠죠. 즉 continue가 실행되면 이 아래쪽 거 실행되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네,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포문을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80점이면 이걸 통과해서 이걸 출력을 해주겠죠. 그리고 포문을 왔을 때 더 이상 빼낼 게 없다 싶어서 이제 여기 빠져나와서 포문이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 디버깅을 하니까 좀 더 한 줄 한 줄씩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었죠. 이제 continue 알아봤었고요. 뭐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while문이랑 똑같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range 함수, range를 되게 많이 씁니다. 아까 다른 언어 배우신 분이 많이 좀 헷갈리실 수 있었는데 그 인덱스를 하나씩 돌면서 증가하는 걸 되게 많이 쓰잖아요. 다른 뭐 프로그래밍을 짤 때. 그럼 그거는 파이썬에서 어떻게 구현하냐 생각을 해봤을 때 요렇게 구현합니다. range라는 미리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이 range는 뭐냐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print i라고 찍어보면 네,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range가 뭐냐면 1부터 이게 이상이고 이게 미만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슬라이싱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 레인지가 뭐냐면 1 이상 즉 등호가 있는 거 그리고 x가 있으면 11 미만에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레인지라는 건 1, 2, 3 해서 땡땡땡 10까지겠죠. 11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근데 요렇게가 이제 레인지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리스트랑 거의 비슷해요. 이런 리스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빼서 결국 2는 하나씩 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씩 빼서 i에 담겠죠. 즉 1부터 하나씩 빼서 담아서 프린트 1 하고 출력을 해주고 프린트 2 해가 쭉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죠. 레인지라는 건 이렇게 이상,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빼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예제가 이거였죠. 실행을 해보시면 55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레인지가 1부터 10까지죠. 즉 1부터 10까지 이 썸이란 게 처음에 0이었는데 썸에 계속 i를 더해주면 이게 계속 1부터 11 모두 더한 값이 여기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5가 나왔는데 이것도 잠깐 또 디버깅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반복되는 게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i가 1부터 시작했습니다. 레인지니까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당연히 처음 숫자인 1을 가져와서 썸은 0이었는데 이거를 더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썸이 1이 되고 그러면 2가 됐으니까 i가 다음에 더해주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i가 3이 됐으니까 여기서 더해주면 3 더하기 3은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빼서 썸에 계속 더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레인지에 있는 걸 숫자를 하나씩 빼서 계속 그 구문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아까 여기 리스트 담은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레인지라는 걸 쉽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계속 썸이 더해지면서 55가 마지막에 나오겠죠. 왜냐면 1부터 10까지의 합이니까. 레인지 함수 어떻게 쓰는지 표현할 리스트를 일일이 써주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레인지 함수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제로 구구단을 해볼게요. 이게 이중 포문이 드디어 나오는데 이중 포문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포문, 반복문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럼 이러면 이제 포문이 두 개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즉 반복되는 문장이 두 번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요거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질문이 올라온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보겠습니다. 익명님께서 근데 저 i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밑에 답변 주신 것처럼 임시 변수 같은 개념입니다. 즉 여기 레인지에 있는 2부터 9까지의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씩 빼서 일단 어디에 담아야 되잖아요. 하나씩 뺀 거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i는 뭐 j도 마찬가지겠죠. 뭐 꼭 i라고 쓸 필요 없고 뭐 다른 걸로 써도 되는데 이거 변수 이름 아무렇게나 정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인덱스를 빼올 때는 i, j, 뭐 k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또 질문이 뭐가 있었을까요? and 땡땡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에릭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게 and가 이 프린트 함수에 여기 지금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게 프린트 함수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옵셔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프린트 함수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프린트에 뭔가 그냥 일반적인 뭐 스트링 이런 걸 넣게 되면 이게 그냥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콤마를 찍고 두 번째 인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nd를 주게 되면 이게 끝쪽에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게 되면 보통 그냥 한 줄씩 출력되고 그 다음 출력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and하고 땡땡 이렇게 있게 되면 그냥 한 줄씩 띄지 않고 마지막에 and가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거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그 프린트라는 함수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라는 함수의 옵션입니다. 이거는 또 디버깅을 걸면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2부터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10이죠. 그러니까 2부터 10 그러니까 2부터 9까지 그러니까 9구단을 지금 적는 건데 처음에 이 레인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리스트처럼 2부터 10까지 중에 하나씩 빼오는 거죠. 즉 2를 처음 빼와서 i에 여기 보시면 2가 들어가 있습니다. i에 2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 안쪽의 포문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안쪽의 포문에 들어갔고 그때 또 포문이 또 있죠. 근데 똑같이 그냥 원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레인지가 이제 1부터 10까지 즉 1부터 9까지겠죠. 여기는 포함 안 되는 거니까 1부터 9까지 중에 또 하나씩 빼와서 j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j가 i 곱하기 j를 하게 되면 2 곱하기 1이 돼서 2 곱하기 1이 출력이 되겠죠. 일단 하나씩 볼게요. 여기로 와서 2 곱하기 1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and에 땡땡을 붙였기 때문에 여기 띄어쓰기가 되고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고 띄어쓰기가 됩니다. 그리고 포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포문은 얘가 바깥쪽 포문이고 안쪽 포문, 즉 이 코드에 또 포문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안쪽 코드가 다 실행이 끝나야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자, 보시면 요 바깥 포문이 있어요. 바깥 포문은 지금 이 안쪽 이거
이걸 아예 포문이라고 생각 안 해볼게요. 일단 임시로 뭐 프린트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이 프린트 A라는 게 다 수행이 끝나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게 수행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프린트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구문이어도 똑같아요. 이 포문은 이 안쪽에 있는 모든 코드가 다 실행이 되어야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i가 계속이죠. i가 계속이고 이게 진행하면 할수록 계속 2입니다. 그냥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이 코드가 다 실행이 끝나야 이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걸 비거빙 하면서 한 줄씩 찍어보면 계속 지금 J에서만 돌죠. J에서 쭉쭉쭉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이 끝났어요. 2단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i가 이제야 3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 코드가 다 실행되고 나서 이것까지 실행되고 나면 이제 이 한 사이클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음 숫자를 꺼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2였다가 이제는 3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3단이 진행이 되겠죠. 3 찍혔고 그 다음에 뭐 또 J만 계속 지금 여기서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서만. 그래서 이 코드도 쭉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이제 다 보시죠. 이제 J가 9입니다. J가 9고 그럼 여기에 이제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가서 이제 프린트 쪽으로 왔습니다. 프린트 쪽으로 왔고 이것까지 실행되고 나면 바깥쪽 포문의 안쪽에 있는 이 구문 한 번이 다 실행된 거죠. 이제야 이제 다시 이 두 번째 줄 여기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포문은 이런 식으로 2단부터 9단까지 9구단을 출력할 때 이렇게 이중 포문을 사용해서 포문 안쪽에 포문이 있으면 이 안쪽 포문이 다 끝나야지 이제 바깥쪽을 다시 돌아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내포라는 걸 마지막으로 보고 포문 반복문을 끝내겠습니다. 리스트 내포는 뭐냐면 좀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파이썬이 그래서 사람이 쓰기 쉬우라고 만든 언어잖아요. 직관적으로 보시면 num 곱하기 3을 저희 result라는 그 리스트에 담고 싶어요. 이걸 담고 싶은데 이 num이 뭐냐면 A에 있는 걸 하나씩 빼서 반복하는 그 구문이에요. A에 있는 A가 리스트겠죠? 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씩 빼서 이 num 곱하기 3이라는 걸 이 리스트에 담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num 곱하기 3을 이 리스트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num이 뭐냐? 이 num은 이 뒤에 나온 포문을 돌린 결과다. 그래서 이 리절트에 담을 수 있다. 조건문을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포문이 여기 있죠? 여기에 if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똑같아요. num 곱하기 3라는 걸 담은 result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게 결과예요. 근데 num이 뭐냐면 num은 이 포문을 돈 결과입니다. 그 A라는 리스트에 있는 num을 빼와서 포문을 돈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라 라는 식인데 여기서 뒤에 조건문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um이 2로 나눴을 때 0이다. 즉 num이 짝수일 때만 여기에 추가해라 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거를 밑에 식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건 이거죠. 결국 추가하고 싶은 걸 맨 앞에 써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줄씩 한 줄씩 쓰는 이 구문을 한 줄로 좀 보기 편하게 쓴 겁니다. 아시겠나요? 책의 마지막 예제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중 포문도 아까 이 포문이랑 똑같죠. 다시 또 정리하면 이게 결국에 담고자 하는 거예요. x 곱하기 y가 결국 담고자 하는 건데 이거를 어펜드 결국 이걸 추가하는 건데 요 포문 이중 포문 있죠.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쭉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리스트 내포 방식입니다. 복습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제어문에 대해서 배워왔고요. 제어문은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습니다. 조건문은 if문, 뭐가 있으면 뭐 하고, 뭐가 없으면 뭐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것이 조건문인데 이런 식으로 돈이 있으면 뭐 한다, 없으면 뭐 한다. 구문은 if하고 불이 나오는 식이 있고 그 아래쪽에 true일 때 문장, else하고 이제 false면 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if else 쓸 수 있었고요. 들여쓰기 꼭 맞춰서 쓰셔야 되고 여기는 불 자료형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비교 연산자나 and or not, and 짝대기 in, not in 이런 게 있었죠. 조건을 더 추가하려면 elif, else if 다른 언어에서 요거를 계속 추가하면서 구분을 쓸 수가 있었죠. 네, 조건문 표현식 이거 이렇게 한 줄로 조건문을 표현할 수도 있었고요. 네, while문도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 continue는 다시 처음 반복문 첫 구문으로 돌아가는 거, 무한 루프는 여기 true면 계속 무한으로 돌겠죠. for는 이 리스트나 튜플 문자열을 하나씩 빼서 하나씩 수행하는 거, 레인지 함수 시작은 이제 등호가 들어가고 끝은 등호가 안 들어가는 그 레인지 함수가 있었고요. 이 9구단까지 출력해보면서 이중 포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이제 방종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